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포토샵 CC를 학습하게 된 강의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 핵심 기능 익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중심적인 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툴의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익히고 또 이제까지 학습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계속해서 응용 작업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작업하면서 학습했던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텍스트를 사용해 보았죠? 글자를 쓸 때는 글자 수평 문자 툴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고 나서 상단의 옵션 바에서 글꼴, 사이즈 등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여기에서 바꿀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신기능으로서 글자 목록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꼴이 있다면 글자 이름 앞에 있는 별 모양을 한번 클릭하여 검정색 별이 되었을 때 즐겨찾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글꼴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도비 스톡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검색되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를 미리 보기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받고 그것을 사용해보는 작업이었죠. 검색한 후 다운받아진 이미지는 라이브러리의 그래픽 컨텐츠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가져와 쓸 수 있고 재배치시킬 수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재배치하는 항목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웹용으로 저장 메뉴를 사용한 후 JPG 포맷으로 변경하고 품질을 변경하여 저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나가기는 했었죠.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레이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들이 다 레이어로 이루어지는데요. 포토샵 레이어는 아세트지를 여러 장 겹쳐놓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레이어의 투명한 영역을 통해 밑에 있는 레이어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겹쳐놓은 여러 장의 아세테이트지 중 한 장을 미끄러뜨려 움직이는 것처럼 레이어를 이동하여 레이어 상의 내용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변경하여 내용을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를 사용해서 여러 이미지의 합성을 할 수 있고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벡터 그래픽 모양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그림자나 광선과 같은 특수 효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새 이미지에는 일반적으로 레이어가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에 추가할 수 있는 레이어 효과 및 레이어 세트 수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레이어 패널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사용하고 작업합니다. 그 중에서도 폴더 모양의 레이어 그룹을 사용하면 레이어를 편리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그룹을 사용하여 레이어를 논리적인 순서로 정돈하여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레이어 수를 줄이고 더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 내에 그룹을 중첩시킬 수 있고 또 그룹을 사용해서 여러 레이어의 특성과 마스크를 한 번에 동시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레이어에는 비파괴적인 편집용 포토샵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조정 레이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조정 레이어에는 밑에 있는 레이어에 영향을 주는 색상 또는 색조 조정 내용이 들어있고, 이미지 픽셀을 직접 편집하는 대신에 조정 레이어를 편집하고 밑에 있는 픽셀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또 고급 객체 또는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특수한 유형의 레이어에는 하나 이상의 내용 레이어가 들어있는데요. 이미지 픽셀을 역시 직접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객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급 객체를 포토샵 이미지로 가져온 후에도 별개의 이미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객체에 포함된 스마트 필터 효과를 사용하여 나중에 필터 효과를 조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필터를 비파괴적으로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레이어가 있는데, 비디오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비디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비디오 클립을 비디오 레이어로 불러온 다음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하거나 레이어를 변형하거나 레이어 효과를 적용하거나 개별 프레임을 페인트하거나 개별 프레임을 레스터하고 표준 레이어로 변환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내에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개별 프레임에 액세스하려면 타임라인 패널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엔 포토샵 레이어 패널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 패널에는 한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 레이어 그룹 및 레이어 효과가 나열됩니다. 이 레이어 패널을 사용하면 레이어를 표시하거나 숨기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그룹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메뉴에서 추가 명령과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의 A 부분은 레이어 패널 메뉴이고 B는 레이어 그룹입니다. 폴더 모양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면 속에 있는 레이어들이 보여집니다. 자, C와 같은 것이 레이어, 한 장 한 장의 레이어고요. D에서는 레이어를 확장하거나 축소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콘은 레이어 효과를 나타내고 F는 레이어 축소판 또는 썸네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어 패널이 만약에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창 메뉴에서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 메뉴를 이용해서 다양한 명령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또 레이어 패널 메뉴에서 패널 옵션을 선택하면 이 축소판 레이어 썸네일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폴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서 그룹을 확장하고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필터링이라는 기능이 C10 그리고 CS6 버전에 새롭게 생성된 기능인데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있는 필터링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문서에서 주요 레이어를 신속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나 유형, 효과, 모드, 특성 또는 색상 레이블을 기반으로 레이어의 하위 세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팝업 메뉴에서 필터 유형을 선택하고 필터 기준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전원 스위치를 클릭해서 레이어 필터링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흰색 배경이나 배경색을 지정하여 새 이미지를 만들 때 레이어 패널의 맨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한 개에는 배경 레이어를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의 스택 순서, 혼합 모드 또는 불투명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을 일반 레이어로 변환한 다음 특성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미지의 배경 레이어를 없애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맨 아래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처럼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 안에서 임의로 이동할 수 있고 불투명도와 혼합 모드를 또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는 복제를 할 수 있고 레이어 그룹도 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돌아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열기 단추를 눌러서 예제 14번 폴더 안에 있는 09.psd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또 한번 바꿔보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작업을 해야 여러분들이 손에 익고 까먹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어디서 바꿨죠? 이제 액자 그룹으로 들어가서 아트워크로 들어가서 여기 나타나는 도구 대신에 사진을 바꾸었죠? 포함 가져오기를 해야 문서 안에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예제관에 있는 포토 3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서 액자를 배치해 볼게요. 액자를 배치하는데 보니까 사진이 가로형 사진입니다. 자,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한번 잘라내는 작업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사진의 편집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한번 선택 툴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진을 잘라내는 작업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레임 안에 들어갈 부분을 이동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좋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사진 안에 들어갈 부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배치를 해줍니다. 자, 배치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를 봅니다. 레이어에는 이름이 포토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도구라는 레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세요. 포토 3이라는 레이어에 보면 어떤 아이콘이 달려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사진을 가져온 경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사용했지만 이 아이콘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무시하면 안 될 타이밍이 왔어요. 바로 고급 개체라는 겁니다. 영문판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외부에서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편집을 할 수 없는, 잘라내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잘라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담겨있는 레이어 속성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 저와 함께 해보죠. 포토 3을 가져왔다면 이렇게 가져와진 고급 개체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선택합니다. 영문으로는 레스터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스터화, 레스터라는 말은 비트맵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에 대해서 이번 시간 교환해서 살펴보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비트맵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고급화된 이미지, 스마트 오브젝트를 반드시 레스터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텍스트에도 적용이 되는데 문자 레이어는 어떤 2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차적인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바로 레이어 레스터화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레이어 레스터화. 자, 이것을 찾아서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보세요. 아까 있었던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콘이 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동 도구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선택 윤곽 도구로 좌측 앨범에서 벗어난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요.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러면 잘려 나갔죠? 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앨범 밖에 삐져나온 사진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요. 간단하죠? 근데 이 작업이 맨 처음에 가져온 그 상태에서 레스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화를 시켜준 거죠. 자, 선택 후 지우는 작업이 끝났으면요. 선택 해제를 해야 하는데 선택 도구를 선택한 채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 해제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잘라냈어요. 그러면 지금 액자 안에 또다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진의 새로운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으로 변환해 보려고요. 자,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 변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미지에서 조정으로 들어간 다음 흑백을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로 원하는 부분에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메뉴를 쓰시면요, 사진의 원본이 손실돼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컨트롤 Z를 누르고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 볼게요. 우리 조정 레이어 사용해 봤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조정 레이어 단축 클릭하고 여기에서 뭐 눌렀죠? 색조체도 눌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흑백이 있네요. 자, 흑백 눌러봅니다. 아까 보았던 거랑 똑같은 창이 나타나요. 크기만 작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손실 편집 기법으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 위에 투명한 보정 레이어 하나를 넣어서 흑백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으로 특정을 그대로 하고 패널을 접었어요. 이거를 사진에만 적용하려면 사진과 조정 이미지 사이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다음 이와 같이 사진에만 흑백이 적용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흑백 이미지가 완성되죠? 자, 하지만 언제든지 흑백이 아니라 컬러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흑백 레이어의 앞에 눈을 끕니다. 컬러가 나타나죠. 다시 레이어 눈을 키면 흑백이 나타나고 흑백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 원본의 색상에서 파란색 계열이 있었다. 하늘이잖아요. 파란 계열. 이 부분을 왼쪽으로 두면 전체적으로 더 어두운 흑백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하늘이었던 파란색이 밝아지면서 내가 원하는 흑백 사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옵션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욕청도 마찬가지고 각각 색상별로 원본 대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흑백이라는 조정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을 여러분이 만들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색상별로 조절하고 미리 보기를 통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흑백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분위기 있는 흑백 사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프레임 색상도 다시 한번 볼래요. 프레임 색상 열어보니까 우리 적용한 색조가 있고 눈을 감기면 원래대로인 검정 프레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프레임의 색상을 프레임에 입혔던 색조 보정 레이어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색조 보정 레이어만 선택한 후 프레임 위에 있는 색조 보정 레이어를 선택한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정색 프레임에 흑백 이미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작업한 이미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줍시다. 9번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9번 폴더에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